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KBTV 영화당 김중현입니다. 자, 오늘 SKBTV 영화당 주제는 좀 시원한 영화들로 잡았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복잡한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액션 대작의 블록버스터 형태로 다룬 분단의 현실을 다룬 불편의 액션 대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두 편의 영화를 모아봤습니다. 여름하면 또 시원한 액션이 필요한 계절이잖아요. 네. 집에 앉아가지고 밖에 잘 못 나가니까 이렇게 시원한 액션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국제 정세를 또 생각하면서 네네. 이런 액션을 덧붙인다면 더욱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액션도 이제 다양한 액션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분단 국가로서의 한국이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영화 속의 핵심적인 상황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액션이 똑같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훨씬 더 이렇게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올여름에 여러분이 보셨던 강철비 2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나왔었던 베를린 네. 이렇게 두 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 평화협정 체결 이슈로 북한의 원산에서 만난 대한민국, 북한, 미국의 새 정상. 그거 이름 몇 글자 쓰는 거에 기캐 힘듭니까? Are you finished? You're not listening to me. 여들아! I'd appreciate a little gratitude because right now I'm the only thing keeping you and your fucking people alive. 자. 잘들 가시나요?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협상은 결렬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대통령님, 쿠데타입니다. 북한의 체제 변화와 핵무기 포기에 반대하는 호위 총국장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세 번 모시갔습니다. 결국 남북미 3국의 정상은 포위가 되고 우리 조선인민군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 백도입니다. 독도로 향하는 북한의 핵 잠수함 백도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세 사람은 진짜 정상회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밀실에서 흥분하던 미국 대통령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반란의 무리들. A U.S. submarine sinks a Japanese boat off the island of Senkaku. 그 과정에서 모두가 알게 된 무서운 진실. Whistling pieces of dust and the arrogance that made China think that it could ever be a contender in the ring of war. 그것은 바로 미국과 일본이 결탁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것. 또한 패권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계략이었죠. And make it resoundingly clear that no good will come from provok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 it. 급기야 미국의 미사일이 북한을 폭격하고 독도 앞바다는 순식간에 전쟁 직전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한반도와 남북미 세 정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담론을 끝까지 직설적으로 밀어붙이는 양우석 감독의 문제작 강철비 2 정상회담. 저희 강철비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강철비 너무 뛰어난 작품이고 이 사람의 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 같은 게 독특하다. 이 사람의 다음 작품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다렸던 강철비 2가 양우석 감독의 영화를 생각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어떤 창작자가 있을 때 창작자가 속해 있는 그 리그가 어떤가, 한국 영화계가 어떤가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양우석 감독이 갖고 있는 재능과 개성은 한국 영화에서 사실 발견하기 어려운 쪽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뭐 변호인, 그다음에 강철비 1, 2를 만들었잖아요. 강철비 1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철비 2라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서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뚝심이 있고 또한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의 창작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를 어떤 영화를 선택하느냐도 뚝심이고 네. 어떤 배우를 기용하느냐도 뚝심이고 어떤 주제를 다루느냐도 뚝심 가득한데요. 좀 약간 위험한 이야기를 또 하고 싶지 않고 약간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 있는데 그때 못한 이야기가 더 있다. 한국 정세가 바뀌었으니까 난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하겠다는 뚝심이 보이고 영화 만들 자신 있다는 이야기가 대단한 감독의 뚝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캐스팅상의 어떤 서커스 같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일단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강철비 2는 철저하게 강철비 1과 관련되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강철비 2만 보게 되면 사실은 걸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앞에 강철비 1이 있었다는 걸 가정하고 두 편을 같이 말하자면 일종의 2부작처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수긍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일종의 뭐 크로스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가능한 건가 하면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캐스팅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뭐야? 나 청와대 외교안보석이야. 이쪽 남한 이런 모시는 사람.
그래서 전편에 북한 사람을 한국 사람으로 만들고 반대로 이번에 한국 사람을 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서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캐스팅을 한 것 자체가 사실은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감독의 하나의 어떤 재현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어쩌면 약간 팬 서비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던 그런 게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완전히 바꾸면서 배우들의 모든 것들을 내 끄집어내겠다. 그걸 한번 보시라라는 팬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즐길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다 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앵거스 맥페이든이라는 외국 배우가 진짜 얄미운 연기, 정말 민폐일 것 같은 연기 정말 잘하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동맹을 깨고 우리 쪽으로 온다면 핵탄두 몇 개 갖고 있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도넛 드시죠. 살 좀 찌래요. 이런 배우를 미국의 정상에 캐스팅을 했다는 것은 네. 누가 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빗대되 똑같지는 않게 연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재미있는 캐스팅이고 재미있는 연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을 또 바꾸기도 했었죠. 네. 극 중에서 이제 스무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미국 역사에서 1930년대에 그 대공황이 있었을 때 각국이 다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 속에 서로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바뀌게 되는데 그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바로 리드 스무트라는 상원 의원이고 네. 그 사람이 이제 관세법을 굉장히 보호무역적으로 밀어붙였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서 이름을 따와서 스무트 대통령이에요. 공화당 출신이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종의 어떤 굉장히 나라 문을 닫는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겹쳐서 이런 이름들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대통령 이름, 그 정우성 씨가 연기하는 그 대통령 이름이 한경재예요. 네.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감독님한테 직접 물어봤죠. 양우석 감독을 만났을 때. 아니, 그러면 한국 대통령 이름은 왜 한경재입니까? 라고 했더니 알겠던데? 경제가 최고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양우석 감독님 이름 네. 제가 예전에 1분 브리핑 했잖아요. 네. 너무 쉽게 지으세요. 대충 지으시잖아요, 원래. 그래서 제가 바로 말을 받았죠. 아, 한경재 하는군요. 이렇게 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지었다고 하고요. 북한 위원장으로 나오는 사람 이름은 조선사잖아요. 네. 조선의 역사예요. 네.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그 평화협정을 할 때 사인을 할 때 조선사라는 이름을 쓸 때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날인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 이 영화에서 보면 이제 삼국 정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삼국 정상이 그냥 한국 대표, 한국 정상, 미국 정상, 북한 정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바로 그 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극 중에 등장하는 한경재라는 대통령을 본다 보면 그 사람이 극 중에서 종교가 가톨릭이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한국의 대통령의 종교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한경재라는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 진보정당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같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죠. 아, 그 뭐라더라? 그 청와대 게시판에 빨갱이 돌아오지 말고 그냥 북에서 살아라 뭐 이런 청원 올라온다면서요. 그리고 이 스무트라는 미국 대통령도 보면 누가 봐도 도널드 트럼프예요. You're a dictator.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And politics is show business, and that's what I do. Show business. So, 왜냐하면 공화당이죠. 그다음에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자라는 슬로건을 걸죠. 그다음에 극 중에서 보면 모든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거기다가 사람 무대 보고 막말하잖아요. you gotta trust me here.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영화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돌파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감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선택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창작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실감을 하기 때문에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네가 들어봤어? 확인해봤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저항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인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그 두 개의 실감 같은 게 분리되면서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배우를 보는 맛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강철비 2는 원과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 강철비 2가 단점이 없는 영화는 아니죠, 분명히. 네.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 이 영화의 목적 의식이 일반적인 영화치고 예술 작품치고 너무 강하다. 네.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이 독도 문제가 왜 한국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강변해서 그 논리를 제공을 하는 것을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함장실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할 때 가장 먼저 무단으로 점령한 곳이 독도였습니다.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case that Korea fell to communism, Dean Lusk, U.S. government man, Dean Lusk, wrote a memo that Dokdo did not appear to be Korean territory. Japan uses his
personal memo to back up their claims. Okay. I mean, where is this doctor? 독도, there.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계몽적인 효과로 제대로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역사 강의를 듣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고비는 뭔가 하면 초반 40분이에요. 40분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무슨 야마토 재단 얘기 나오고 통킹만 사건 나오게 되고 근데 감독은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분의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해야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사람은 진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40분이 좀 고비인데 이 부분을 지나가고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깔아놓은 바탕에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하고 싶었던 굉장히 강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대비가 되기도 하는데 그 점을 이제 1평하고 연계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강철비 2만 보게 되면 특정 입장을 영화가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치적으로. 근데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강철비 1편과 같이 보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강철비 1과 강철비 2에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단 현실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천안함 격침시키고 연평도에 대포를 쏘는 게 저놈들입니다. 난 저들을 믿고 대화하느니 우리와 함께 고심하는 우리 우방들과 대화할 겁니다. 그래서 핵 선제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당선인은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확률 50%짜리 도박을 하겠다는 겁니까?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힘 자체를 우리가 핵을 가짐으로 인해서 억지력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남북 분단에서 제대로 대처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파의 논리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정반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위원장, 이번 고비만 넘으면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욕망과 갈등이 아닌 우리의 소망을 담을 수 있는 한반도가 될 수 있다. 아니고 뭘 기캐 말을 빙빙 돌려 합니까? 결론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라, 기카면 다 좋다 이 소리 아닙니까? 시방 대통령께서 하는 말들이 우리 민족을 위하려는 겁니까? 고저 지지를 올리려고 기카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주시라요. 위원장, 지금 내가 이러는 건 이 땅에 전쟁이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날 뻔했고 그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요. 이런 식으로 1편과 2편에서 하는 얘기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탠스가 몇 개 없잖아요. 그 상황을 양쪽으로 두 편의 영화에 나누어서 그 양쪽의 입장들을 다 그냥 영화적으로 이렇게 대변을 해준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독이 분단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속에서 한 가지 입장만을 강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철비 1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제적으로도 서로 정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해주는 두 편을 같이 놓아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크로스 캐스팅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감독님의 입장이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이 뒤섞여 있을 때 이 모든 사건들을 누가 해결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감독님이 확실히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편을 다 보고 나면 좌든 우든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거에 달려있다고 느껴져서 1, 2편 모두 균형을 잡기 위한 어떤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1편이 좀 더 아기자기하면서 네. 어떤 사람들의 캐릭터들의 감정상의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바라보는 더 훨씬 더 이입하기가 쉬운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음악 들을까? 사탕 말린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내버려둬 어차피 나 특히 1편에서는 서민들, 시민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일반 사람들이 이 남북의 대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모님 피난 안 가세요? 아이고 전쟁 나면 뭐 조선천지 안전한 데가 어디가 다 있고. 사실 2편에서는 일반인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화해 들라. 기껏해야 이제 잠수함에 타고 있는 북한 군인들 정도가 일반인일 텐데 그들의 시각 말고는 정상들의 시각, 그 관료들의 시각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1편이 서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라면 2편이 어쩌면 정세 속에서 펼쳐지는 삼국 정상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기 위한 약간의 또 계급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영화의 정상회담은 앞부분에 있는 그런 북한에 있는 호텔에서 하는 정상회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함장실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정상회담이 있는 거예요. Cans too small. Room's too small. Everything too small. Hey, you. Yeah, I'm talking to you. What's the plan? These guys, they're your guys. He's got a bed. You got a chair. Where's my chair?
The can. I gotta send the can. 자, 일로 앉으세요. Oh, thank you. Very kind of you, sir. Too small. 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그야말로 외교적인 수사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세 사람이 좁은 함장실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앉을 곳도 두 군데밖에 없고 좁은 곳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생리 현상도 해결해야 되고 담배 피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그 상황을 일종의 가장 진솔한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인 삼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면 완전히 블랙 코미디 한 편이죠. 네. 그런 식으로 블랙 코미디를 짜서 웃음을 유발시키면서 각국의 처지를 잘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에 관련된 농담 같은 것들인데 근데 감독의 의도는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다 진솔하게 터놓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보여주는 오히려 역설적인 교훈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인 것 같고 또 극 중에서 이제 담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Hey, no smoking, okay? We're indoors. Come on. This is Dude. my summary. Secondhand I'm smoke. tired. I just have a few, okay? You're killing me here. It's a fucking... 북한이 자꾸 담배를 피우려고 하고 미국은 담배를 못 피우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You want to smoke indoors? I'm gonna take a fucking shit, and I'm gonna leave the door open, all right? What? Stop. How about that? Stop. 그런 상황이 사실은 핵에 관한 양국의 어떤 입장들을 보여주는 영화적인 은유를 수이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냄새를 계속 맡고 있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네가 약간 수틀리게 나오면 우리는 담배를 부셔버릴 거야. 예. 이게 어쩌면 북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라는 걸 담배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다루는 상황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1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철비라는 영화 우리가 보았던 영화를 생각하면 거기서 남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당연히 북한의 위원장일 거 아니에요. 우리 장군님이야. 우리 장군님. 무사 선생! 근데 위원장을 벌위 상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정면으로 등장시키죠. 예정된 존재?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일단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편에서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양분된 여론이 중요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북한 쪽의 입장을 다루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북한을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면 하나는 위원장을 나누었고 또 하나는 호위 총국장으로 나누었죠. 야, 청국장! 시방 중국 애들한테 목수가 받아 처먹고 이질 하는 거야.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북한에서 현존하고 있는 두 가지 입장을 강원 양파로 나누어서 두 인물한테 나누어서 준 거죠. 중국을 위해 중일 전쟁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일종의 쿠데타의 어떤 이야기로 집어넣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1, 2편을 합쳐서 보면 사실은 남과 북 사이에서의 그런 이견들을 영화적인 상황 속으로 다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는 굉장히 흥미로움도 있죠. 정신 차리라. 전 1편과 2편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편에서도 그랬는데 2편에서도 지도자를 공백으로 만들어두는 거죠. 지도자를 괄호로 치면 뭐가 남냐 하면 네. 체제라는 건 그 지도자가 그 체제를 어떻게 대입하느냐의 문제인데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체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1편에서는 그 체제가 한국의 체제였다면 네. 2편에서는 북한의 지도자가 또 가로채지니까 북한의 체제에서 대비되는 두 그룹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양홍석 감독은 지도자가 빠져 있을 때,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체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편과 2편이 똑같은 약간 원리 같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화가 놓여져 있는 이야기 혹은 또 이제 국제 정세, 특히 이제 남과 북의 상황에 집중해서 이제 해설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후반부의 그 잠수함 액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영화적으로 잘 구현이 됐죠. 그렇죠. 아주 좁은 잠수함 내부의 그 길고 좁은 곳은 마치 홍콩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찍었고요. 김하래 발사 준비! 현재 160, 70도까지 열.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잠수함들의 전투씬은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뛰어난 액션의 성취가 아닌가 싶어요. 영화 전체의 공간적인 플롯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영화가 시작되면 초반에 망망대해 위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미략을 맺으면서 시작하죠. Why are you showing this to me? To offer you a choice. 가게무시한 온센가, 가게무시한 온타케시마. 그러다가 영화가 중반부에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 핵잠수함에 굉장히 좁은 함장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점점 공간이 좁아져서 관객 입장에서 폐소공포증까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핵잠수함 안에 있는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잠수함을 그런 핵잠수함 상황 속에 얘기하니까 일단 위험하죠. 두 번째로는 좁죠. 근데 그 안에서 어쨌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공간 디자인도 사실은 굉장히 영화의 주제적인 측면하고 잘 맞아 있는 그런 플롯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 골라야 되는데 약간 좀 크게 잡고 싶고 어떤 부분에서 야 저기서 액션이 저거밖에 안 나오다니라고 한 게 사실은 제일 좋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류탄을 들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I'm gonna change him and be a good man. I'll not do anything you say.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떠올린 것은 뭔가 하면 아 에어포스 원이구나. 네, 그렇죠. 역시 대통령이 액션으로 해결하는구나. 해리슨 포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찾고 있어요. 되죠. 그 수류탄을 들고 정말 일촉즉발 같은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그 장면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보면 다 됐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 자체가 한국의 어떤 처지인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액션의 시원함을 포기하고라서라도 그 영화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선택이 그래도 아니었나. 그동안 액션으로 다져진 이 악의 힘 때문에 겨우 수류탄 폭발을 막았다. 정우성 아니었어 못했다. 악력으로 버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류탄이 안 터졌잖아 결국에는. 자, 이 영화의 최고의 한 줄을 골라주시겠어요? 최고의 한 줄은 약간 시의적절한 한 줄인데요. 재미있는 설정 하나가 한경재 대통령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리고 국외 위원장이 영어를 잘해서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한 한마디를 합니다. What are you two talking about, him? 원래 영어로 말씀하시라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뭐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듣는데 이게 말은 입이 잘 안 떨어져서. 아, 그 남조선 주입식 교육이래 모르구만. 또 멀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유명한 유행어를 내뱉는 순간 저런 최고의 유행어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지를 얘기해주고 싶은 게 어쩌면 양홍석 감독의 야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 줄,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만이 저는 최고의 한 줄인 것 같습니다.